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풍산의 2분기 실적은 구리값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보며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죠. 그만큼 구리값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게 입증된 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3분기 실적을 예상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산의 2분기 실적입니다. 1조 2,330억 원에 대한 규모와 영업이익을 1,600억 원을 내면서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신동 부분의 성과를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판매량이 4,008톤에 달하면서 성수기와 전방산업의 주문 증가로 인해서 신동 판매량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더불어 방산 부분의 성과도 두드러지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방산 수출이 또 급증하게 됐죠. 미국발로 스포츠탄 판매와 대구경 탄약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낸 것인데요. 더불어 이 상황은 방산 이익률에도 개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이루고 대구경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대감에 이었던 2분기 그리고 3분기는 어떻게 될지 흐름을 또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3분기에는 비수기 효과로 인해서 신동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구리 가격의 하락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동 부분의 이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구리의 값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다듬고 정리를 하면서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리 가격의 중요성을 이 그래프를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과 풍선의 시가총액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입증된 셈이고요. 바로 이어서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구리 가격이 6개월 동안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구리 값에 대한 가격 하락 원인을 살펴보게 되시면 첫 번째는 이 중국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 때문이다 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세계 2위인 경제 대국인 중국. 중국이 경기 위축으로 구리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 대통령이 재집권 가능성이 구리 수요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에 친환경 기술이랑 전기차 관련으로 또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 문제도 섞여 있고, 중국의 내수와 소비가 어렵고,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값과 중국,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국은 세계 구리 소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중국의 경쟁 성장은 구리 수요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건설, 전력망, 가전제품, 이런 산업에서 구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 경기 침체를 일으키게 되면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가 작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랑 건설업에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구리는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경기 침체가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거나 지연시키게 되면 구리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침체는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같은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또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가 구리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기 침체는 또 구리 가격의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구리 광산의 파업에 대한 이슈입니다. 칠레는요, 구리 생산의 23%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입니다. 그런데 이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임금 협상 결렬으로 인해서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을 결렬 후에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만큼 언제까지 파업이 또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리 수요는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전력막, 풍력 터빈, AI 이런 것 때문에 구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고 지속될 때는 당연히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봐야 할 상황은요. 전쟁에는 구리가 필수적이죠. 포탄이랑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구리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특히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구리 수요도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많아지고 있는 빈도수에 비해서는 구리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중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랑 수요 감소가 구리의 가격을 하락을 압력을 가했고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구리 가격이 내렸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로 인한 상승 압력도 있었죠. 군수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구리 광산 파업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면서 구리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했었는데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의 원인은 중국의 무게가 컸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미 구리는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전기차라든지 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구리 가격의 상승의 압력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불안정성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공급망 차질이 다가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공급이 결국에는 안정되지가 않는다면 가격을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의 이슈에서는 미국 대선 토론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견해를 조금 정리하게 되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쟁을 지원하고 미국 국회와 협력하면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안 자체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식을 시키겠다는 그 타이틀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두 후보의 당선 여부가 구리값의 영향도 직결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산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풍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시면 5월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2분기 실적이 또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주가의 흐름이 빠지고 있는 흐름세인데 이것은 비단 풍산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이 변동성이 반영이 되고 복합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전쟁과 구리, 그리고 풍산의 이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풍산과 관련된 이슈,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발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